네, 반갑습니다. 오늘 최고의 학부를 다니시는 여러분 앞에 이렇게 나와서 강의를 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혹시나 실수를 하지 않나 하는 그 두려움이 앞섭니다. 제가 85년도 한국제시 연수원장으로 있던 시절에 각 로컬 200개 로컬 해장단 1000여 명을 모시고 강의를 한 과정에서도 오늘과 같이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훌륭하신 여러분들 앞에서 쓰다 보니까 혹시 말에 실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앞섭니다. 제가 73년도에 저희 고모한테 금 30돈을 빌려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95년도에 여의도에서 재산세를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이 돼가지고 여의도 동사무소에서 이틀 동안 제 날짜에 내주십사 하고 종용한 그 기억이 새롭게 나네요. 여러분들은 최고의 학력과 지식은 겸비했지만은 또한 학력과 지식은 짧은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지만은 지혜는 오랜 시간과 연륜을 가져야만이 그 지혜를 터득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또한 돈 버는 방법 또 기회라는 게 있습니다. 기회를 어떻게 잡느냐. 제가 이집트를 가니까 기회라는 동상이 하나 서 있는데 그 동상에는 앞에 머리는 있고 뒤에는 대머리예요. 다리에는 날개가 달렸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니까 워낙이 빨리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잡을 기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말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기회라는 건 항상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그 기회를 잡는 방법과 기회를 잡으면 어떻게 해서 성공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일러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회가 그렇게 지나간다 이런 얘기는 늘 하지만은 그 기회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도 제시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 지나온 과정을 토대로 해서 오늘 1시간 20분 동안 말씀드리면서 여러 가지를 겸비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잘 들으시고 앞으로의 사업에 적극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여러분들은 최고의 학부를 나오셨지만은 지금 현재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 하는 답이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내일 모레 사회에 나가시면은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 하면은 그건 다 틀린 답입니다. 열이 될 수도 있고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세상 살이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기 때문에 배우신 과정을 토대로 앞으로의 사회생활하는데 접목시켜 나가주시면 적당한 답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기업가의 정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이든 사업이든 무조건 돈 벌어야 됩니다. 돈을 본 사람 말은 정답이고 돈을 못 벌고 실패한 사람의 말은 그거는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 한 가지로 기업가다 하면은 무조건 돈 벌어서 돈을 버는 걸 목적으로 해야 됩니다. 여기 선생님은 이름 석자를 남기지만은 기업가는 무조건 돈 벌어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못 오신 분들은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 이런 강의는 저도 안 해요. 그러면 간단하게 지금서부터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은 제 일상생활을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거를 쭉 들으시면은 내가 소년시대 때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내가 사업을 일구고 행한 과정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어머니가 5시만 되면 머리에 돼지고기를 이고 서울 용산 원효로 가서 이걸 팔고 오셔야 될 분이 내가 아침 7시에 학교를 나가는데 그때까지도 버스를 타지 못하고 기다리고 계시더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고 물어보니까 밀도살된 돼지고기를 단속반이 와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이걸 버스를 못 타는 거예요. 버스 정류장에 나와서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밀도살된 그 돼지고기를 번쩍 들어다가 집에 딱 갖다 놓고 어머니 보고 이쁘게 화장을 하시라고 그랬어요. 거기에는 그 버스를 못한 사람이 50여 분이 넘습니다. 전부 다가 배달을 못했죠. 그래가지고 아버지 배낭을 꺼내가지고 거기다가 밀도살된 고기를 집어넣고 배낭 옆에다 베니다를 쓸어서 새 구퉁이를 각이 나게끔 해서 제가 학생모를 쓰고 그 배낭을 미고 오른손에는 뒷가방을 들고 버스를 타니까 어느 누구든지 단속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왜 드리냐면 조금만 환경과 모양을 바꿔도 통과될 수 있는 부분을 양다리에다 전부 하나같이 이구선 나가다가 붙들려서 고기 뺏기고 벌금 내고 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신경만 쓰면은 모든 것을 훌륭하게 처리할 수 있다 하는 얘기 뜻에서 옛날 지나간 과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3학년 졸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조사만 나왔다 그러면 잠을 자고 있는 저를 깨더라고요. 한 10여 차례를 밀도살된 돼지고기를 운반했습니다. 그러나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머니가 머리에 이고 그 무거운 걸 머리에 이고 원효로까지 가서 팔으시는 거를 제가 배낭에 딱 미고 배달을 했을 때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자부심도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입학시험이 있어서 고등학교를 합격해서 그 당시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시험 봐서 갔습니다. 그냥 지금 귀에만 대서 뺑뺑 돌려서 가는 게 아니라 전부 시험 봐서 가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합격을 해서 아버지한테 합격증을 갖다 드리니까 우리 집이 어려워서 도저히 너를 고등학교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저 대구에 가서 금오고 시계 기술을 배워라 하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저 대구에까지 내려가 대구 바로 위에 외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서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야의 기술을 배워보니까 분기가 너무 쉬워서 낮에는 기술을 가르쳐주고 저녁엔 두드려 패는 거예요. 옛날에는 기술 배우는데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빨리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낮에는 실습을 하고 밤에는 책을 보면서 이론과 실기를 접목시키니까 남들은 5년이 돼 기술자가 되는데 저는 1년 반 만에 기술자로서의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시계 기술자가 되면 뭡니까? 이제는
금은 보석을 감정할 수 있는 기술자가 또 돼야죠. 그래서 1년 반 후에 기술자 노릇을 하면서 보석 감정사 자격까지 전부 습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대 갈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군대를 나가 보니까 절대로 일종계를 맡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일종계를 맡아가지고 군 생활을 꾸준히 잘하고 있는데 취사장 순찰을 한 바퀴 도는데 보니까 이등병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짬빵통에서 그 음식을 먹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뭐냐면 옛날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시면 아시지만은 배가 고파서 군대 생활 못하겠다 하는 사람이 절반이 넘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대대장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짬빵통이 두 도 넘은 통이 나가는데 이거를 쫄병들을 먹일 경우에 쌀 팔아먹는 데는 지장이 하나도 없으니까 자유급식을 합시다 하고 대대장한테 건의를 하니까 대대장님 하는 말씀이 지금 현재까지 쌀 팔아오던 그 양을 못 채울 때는 네가 물어내. 첫마디가 그거예요. 그래서 그러겠다고 약속을 했지만은 남들 돈이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일단은 자유급식을 결정을 짓고 갖다 버리는 것만 없으면은 쫄병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에 자유급식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쪽 솥에는 물을 펄펄 끓여놨죠. 왜? 식사 배급으로다 밥이 떨어지면은 그건 제 시간에 밥을 못 먹이면 영창감이에요. 그래서 물을 펄펄 끓여놓고 밥이 떨어지면 라면이라도 바로 집어넣어서 병사들을 배를 채워드릴 욕심으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짬빵통에 갖다 버리면 이건 무조건 적자입니다. 그런데 하사가 짬빵통에다 탁 갖다 버리는 거에 내가 갖다 버리면 혼난다 하고 장병 700명을 모아놓고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도 사병식당이니까 하사가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 하사라도 이건 물하사예요. 병장만 못한 물하사예요. 그래서 하사를 불러가지고 침대 마구라로 10대를 훔쳐가려니까 주저앉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쫄병들 시범했어요. 그게 시범을 보여놓으니까 그 다음부터 한 톨도 갖다 버리는 게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첫날은 라면을 100개를 집어넣어서 장병들 식사를 채워드렸지만은 3일이 지나니까 똔똔이 되더라고요. 갖다 버리는 걸 하나도 없게 만들어 놓으니까 먹는 거와 버리는 거 없이 똔똔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자유급식이라는 거, 쌀 팔아먹는 데는 지장 없이 그대로 팔아다 드렸습니다. 이것이 소문이 나서 사단, 군단 모두가 자유급식을 실시했습니다. 그 모델이 우리 부대 제가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대장은 훈장 받고 승진 오고 나는 휴가 일주일 갔다 왔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모든 일을 처리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유급식은 그때서부터 씨앗이 뿌려졌고 또 하나의 초석이 됐습니다. 이제 군대에서 제대를 한 달 앞두고 내가 배운 기술은 금하고 시계 기술밖에 없는데 이제 금방을 차려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남과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금방이 전부 당자 아니면 무슨 사자 무슨 황금당 뭐 형제사 이런 식으로 사자나 당자가 붙은 시절입니다. 나는 다른 점포와의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간판을 동양백화점으로 걸었습니다. 그 당시에 백화점이라는 건 아주 생소하고 특권층만이 가야 되는 자리로 알고 있던 시절입니다. 왜 남들은 20년 30년 자리를 잡고 금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당장 내가지고 내일 돌아갈 끼니 자체도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남과의 차별화를 두지 않을 경우에는 이거는 절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동양백화점 간판을 딱 달았는데 달고 나면 뭐에 손님이 와야지. 손님이 전부 물어보고만 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시계 가격이나 금값이 안정이 안 돼서 점포에서 부르는 게 값이었더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A점포와 B점포, C점포를 다 돌아다니면서 값싼 데서 사는 거예요. 또 이득이 되는 데서 사는 거예요. 지금 뭐냐 가격 표시제가 있어가지고 어디 가나 공통된 가격으로 행해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가 잘 거름 분파리를 오면 싸게 사고 거름 분파리를 안 오면 비싸게 사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이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개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99%가 개를 했습니다. 금반지께. 지금 현재는 그렇지가 않아도 75년도 80년도까지는 금반지 개가 대유행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반지개 그러면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10명이 일개 조로해서 번호를 딱딱 매겨서 그 때가 되면 타는 겁니다. 그런데 10돈짜리 10명으로 계를 해서 끝나면은 점포에서 그동안 고맙습니다 하고 5돈을 오야한테 사례를 줬습니다. 근데 나는 남하고 똑같이 할 경우에는 단골집에 가지 나한테 올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계표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10명이 아닌 15명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10명으로 만들면 6만원씩 50만원을 갖다 줘야 되니까 6만원씩 쭉쭉쭉쭉 내려와서 끝에선 4만원 해가지고 합계가 50만원에서 그만 돈에 5만원 오면 50만원을 이걸 한 거예요. 여기 액수가 전부 틀리죠. 그러나 저는 이거 이대로 하면 절대로 승부가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15명으로 해가지고 45,000원입니다. 오야가. 제일 1번이에요. 제일 끝에는 32,000원이에요. 그래가지고 토탈이 50만원이에요. 대신 3번에 가서 개오야를 그냥 줍니다. 3번에 가서. 그러다 보니까 개오야가 이 개가 끝나면 3번에서 10돈을 먹고 끝나면 점포에서 10돈을 또 주니까 20돈을 본다는 얘기예요. 20돈을 보는데 개오야면 이식으로 하겠습니까? 이거 끝나면 닷돈을 받는 거 이걸로 선택을 하겠습니까? 개오야가 전부 다가 20돈 받는 개표를 갖다가 시행을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오야가 하나 둘 늘기 시작하더니 1년 딱 됐을 때 개오야가 500건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500건이면은 개원까지 포함하면 7,500명이에요. 제가 주 무대로 놀았던 거는 제일 처음에 점포를 낼 때도 지리적인 여건을 봐야 되지만은
여러분들 사업을 하시려면 지리적인 여건이 가장 중요합니다. 산에 갖다 금방 내놓으면 되겠습니까? 많이 눈에 띄고 많이 왕래수인데 부천에는 안산시, 시흥시, 강화, 김포 이게 수십여개 길에는 버스가 그 노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차를 타기 위해서는 부천으로 전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부천 차고 앞에다가 동양백화점이라고 간판을 크게 걸고 세를 얻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식으로 1년을 하니까는 개 오야만 500명이 되다 보니까 손님 받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점포에는 약국도 그 안에 들어있었고 한쪽에는 이불 파는 데도 들어있었습니다. 금방에. 그걸 하나하나 다 내보냈어요. 1년 동안에. 다 내보내고 금오고 시계만을 할 수 있는 귀금속 백화점으로 부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사업 시작한 지 딱 3년 만에.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진열장에 놓을 물건이 없어가지고 고모한테 금 30돈을 빌려서 점포를 시작하고 또한 시계 30개를 가짜 시계로 진열장을 채웠습니다. 가짜 시계를 30개를 채우고 금 30돈 나머지는 은에다 메기를 해서 진열장을 이쁘게 차려놨는데 3년 만에 순금 3,000돈에 시계가 진짜 배기 시계가 500개 보석 반지가 3,000개로 금방의 위치를 지킬 수 있는 과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위치에 도달하다 보니까는 내 집을 만들어야 되겠더라고요. 살림집. 가장 가까운 데다가 땅과 건물을 지어서 살림집을 사게 됐고 또한 사업이 승승장구하다 보니까는 세무조사를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뭐 세무조사를 한 달에 한 번 나온다시피 해요.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는 배길 수 없는 위치까지 갔습니다. 왜냐하면 부가세가 78년도에 부가세가 생겼습니다. 그 전에는 영업세, 소득세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했었는데 78년도부터 부가세와 특별소비세라는 게 생겼어요. 금장사 10% 마진을 보는데 어떻게 특별소비세가 그만 돈에 5만 원이라면 30%, 100분의 30. 그러니까 15,000원. 부가세 5,000원, 소득세 5,000원. 5만 원에 팔을 때는 5만 원에 팔아야 되는 물건을 7만 5천 원을 받아야 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장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두 다가 탈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탈세를 안 하고서는 배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깨를 떠나서 사람들도 겁이 많은 사람은 떠났고 남은 그냥 똥배짱 있는 사람은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무서에서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조사를 나오는 거예요. 조사를 나오면 주문용지만 딱 보고 세금을 추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배길 수가 없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 묘안을 썼습니다. 주문용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손님한테 한 면을 적어주고 이거 손님한테 줍니다. 또 요거는
우리가 일하는 공장에 이 주문 맡은 걸 주문을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가져 나오고 손님이 찾으러 오면은 여기 원장까지 다 뜯어냅니다. 주문용지에서. 쓰레기통에 이걸 갖다 집어넣습니다. 근거를 없애야 돼요. 근거가 있으면 죽으니까. 그래가지고 1, 2년을 버티겼는데 그때도 장사가 워낙에 잘 돼가지고 시계 수리하는 사람과 시계 판매하는 사람만 10명 해드렸습니다. 또 금반지 주문 들어온 거 맞는 기술자만 30명 해드렸어요. 그래 놓으니 하루에 매출이 한 관, 그러니까 1,000돈이라는 얘기예요. 1,000돈에 세금을 제대로 맞으면 단 하루도 장사를 못합니다. 부천에서는 제가 하루에 한 관씩 팔고 결혼 예물을 하루에 10건씩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인천에는 형제사, 부평에는 명신당, 부천에는 동양백화점, 이렇게 세 말이 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인천 형제사는 대학을 나온 사람이 돼가지고 주식에다 투자를 했어요. 부평 명신당은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이 돼가지고 돈만 벌면 그냥 예금하는 거예요. 저는 돈만 벌었다 그러면 땅만 사는 거예요. 제가 78년도에 상공회에서 주최하는 일본 연수를 갔더랬습니다. 일본 연수를 갔더니 정말 참 산업시찰을 가고 산업연수를 갔는데 우리는 벤치 가질러 저 끝에다 다 갖다 걸어놨다가 필요하면 저기서도 저기서 가져가고 여기서도 가져가고 쓰고 나면 갖다 걸고 이렇게 공구가 부족하던 시절입니다. 근데 일본 가서 보니까 뺑뺑 도는 의회에서 손 안에서 전부 놀아요. 연장이 다 있고 능률이 우리보다 고비 더 오르더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형광등 하나나 두 개 켜놓고 작업을 하는데 이 사람네들을 보니까 형광등이 하나 둘이 아니라 20개는 켜놨더라고요. 흔한 대낮같이. 그래서 그 산업연수를 끝내고 들어오면서 우리 일행은 들어가라고 그러고 저는 동경에 가이드하고 같이 남았습니다. 남아가지고 동경을 기점으로 20km 떨어진 데 땅값 현황 조사를 했습니다. 현황 조사를 하니까는 가는 데마다 10년 전에는 동경하고 20km 떨어진 데하고 땅값이 100배 차이가 났었는데 10년 후에는 100배가 아니라 10배 차이밖에 안 나요. 그 차이 폭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산업화가 됐기 때문에요. 우리하고 일본하고 땅값을 비교를 해보니까 100배 차이가 나더라고요. 100배 차이가 나는데 우리는 그 당시에 GMP 500불인 시대입니다. 75년도, 78년도에. 그래서 땅값은 GNP에 비례하는구나. 국민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땅값은 오르고 소득이 낮으면 낮을수록 땅값이 싸구나. 완전히 부동산에 대한 파악을 하고 국내로 귀국을 해서 그때부터 미친 듯이 중앙청에서 20km 떨어진 데 땅은 몽땅 다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본을 가니까 일본에는 전천력이 이렇게 있으면은
타고 내리는 걸 양쪽에서 다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동쪽과 서쪽이 다 내리고 타고 다 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땠었냐? 부천만 하더라도 남부역만 역전이지 북부역은 전부 다가 논밭에 들였어요. 장화 없이는 못 살았어요. 남부의 땅이 한 평에 10,000원 한다 하면은 북부역에는 땅 한 평에 1,000원 합니다. 1,000원. 10배 차이가 있어요. 남부역과 북부역 차이가. 근데 일본 가서 보니까는 동쪽과 서쪽이 역전이 생겨서 모두 다가 타고 내리는 그런 과정의 시스템을 갖춰놨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부천역도 머지않아 남부역과 북부역이 하나가 될 것이다 싶어가지고 북부에다가 집중적인 투자를 했습니다. 돈만 벌면 북부역에 싼 값에 남부역의 10분의 1 가격으로 많이 사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전철이 생기고 나서 북부역과 남부역이 역전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은 정반대예요. 북부역 여기는 한 평에 1억이에요, 지금. 부천에. 근데 남부역은 지금 평당 3천만 원이에요. 왜? 북부역은 확 터져서 무한대로 공항까지, 김포공항까지 무한대로 발전이 되는 거예요. 남부역전은 바로 뒤에 산이 맥혀 있어요. 발전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과정을 보고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니까 좀 어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 당시에 인천 형제사와 부평병신당의 투자의 과정을 일러드렸죠. 1970년 1월 1일 주식 100포인트 수업도 시작을 했어요. 그 당시에 100포인트 수업도 시작한 게 지금 현재 2000포인트니까 20배가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때 10,000원을 투자했으면 20배면 40만 원이 되겠죠, 지금? 값어치로. 그때 10,000원을 투자한 명신당은 은행 이자의 복리를 다 계산해 보니까 은행 직원한테 뽑으라고 그랬습니다. 뽑으라고 그랬더니 40년 전을 뽑으라고 그랬어요. 지금 현재 10,000원을 투자했으면 5만 원이라고 그러대요. 은행 직원이. 그러니까 5곱이 오른 거예요. 은행에 넣어놨던 그 과정은. 그 당시에 부천의 땅값이 2,000원 했습니다. 2,000원 했는데 지금 현재는 2천만 원이에요. 한 평에. 그러니까 몇 배가 올랐어요? 1,000배가 올랐죠. 그렇다고 앞으로도 이렇게 땅값이 이렇게 계속 오르는 건 아니에요. 그때 맞춰서 그 지혜를 발휘해야지 지금 지나간 과정이 이렇다 해서 앞으로도 또 이럴 것이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가지고 재미를 봤었는데 이렇게 사다 보니까는 세무서마다 자금 추초를 내라그러는 거예요. 땅을 사니까. 자금 추초를 대비해서 1억짜리 적금을 1년짜리로 제가 부어놨습니다. 그걸 가지고 10건, 20건을 자금 추초를 그걸로 갖다 디미는 거예요. 그거를 만들어 놓지 않았으면 전부 다가 세금으로 맞을 수 있는 거를 미리 자금 추초 1억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하나를 가지고 20개를
사용을 해도 그 당시에는 컴퓨터가 없었습니다. 컴퓨터 보급은 대체적으로 세무서는 95년 이후에 컴퓨터라는 게 행해졌지. 그 전에는 무엇을 했는지도 국가에서 모릅니다. 컴퓨터가 안 돼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세금을 피할 수 있는 과정이 됐습니다. 아까 또 말씀드리다 이제 화제를 바꾼 그 세무조사 얘기를 드렸었죠. 그렇게 해가지고 싹싹싹 모면을 했더니 이건 이제 우리 업자가, 여러분들 사업을 하면 동업종을 조심해야 됩니다. 동업종, 같은 업종. 같은 옆집 사람이 국세청에다 인연 찔러버린 거야. 국세청에서 나 찔르니까 사업장, 살림집, 내가 연결되어 있는 데에는 동시에 같은 시간에 세 사람이 한 조로 해서 쫙 밀려 들어옵니다. 나는 가게 맨날 세무서에서 와서 뒤지기 때문에 가게만 조심을 했지 집에는 그걸 신경을 안 썼어요. 가게는 뭐냐면 하도 조사를 나오니까 오늘 하루 쓴 걸 이렇게 일부를 적어가지고 여기다 뭐를 팔았다 쭉 적어가지고 저녁에는 이거 한 장을 집으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그 팔은 걸 장부에다 정리를 해요. 정리한 그 장부를 걸렸어요. 집을 뒤지다 보니까. 여러분 그것도 해놓지 말아요. 내가 천장 위에다 감춰놨는데 도둑을 맞으려면 개도 안 짖는다고 그 전날 장부 정리 일주일치를 쫙 해놓고 바빠서 나갔더니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한날 1시에 딱 들어온 거예요. 이 장부를 뺏겼으니 할 얘기가 뭐 있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왜 드리냐면 일찍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나와가지고 장부를 압수해가지고 딱 갔는데 하는 얘기가 30억 정도는 세금이 나올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담당 조사관리 일과에서 나왔어요. 국세청.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내가 아는 사람 인맥을 동원해서 조사관리 일과장 집이 어딘가 그거 안 가르쳐 줍니다. 쳐다보지도 않고 말도 안 해요. 걔네들이요. 다른 인맥을 통해서 주소를 알아가지고 그 집 대문 앞에서 너 죽고 나 죽자 이거야. 일주일을 그 집 대문 앞에서 앉아서 기다리면 국세청 이 과장은 들어가면서 날 쳐다보지도 않아요. 나갈 때도 쳐다보지도 않고.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하겠어요? 거기서 할 일이 없죠. 애들 둘이 초등학교를 다니더라고요. 그 당시에 애들 손 붙들고 초등학교에 데려다 주고 끝날 시간 되면 데리고 오고 그렇게 일주일을 했어요. 아무것도 안 오고 그 문 앞에서 너 죽고 나 죽자 이거예요. 일주일 뒤에 날 들어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집으로. 그러더니 20억 나온 데는 일방적인 통보를 오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니까 20억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 당시에 20억은 엄청나게 큰 돈이었어요. 여태까지 본 거 다 갖다 집어넣어도 20억이 될 수 없는 돈이에요. 돈가치가 그렇게 컸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는 그거를 내지도 못할 뿐더러 나는 죽는다. 나를 살려다오. 그랬더니 안 된대요. 그럼 말라고. 여태까지는 밖에서 노숙 생활을 했지만은 자기 입으로 불러들였으니까 안에서 사는 거야 이제. 쇼파에서 먹고 자고 형수님하고 설거지도 내가 해주고 애들도 데리고 학교 갔다가
올 때는 파하면 데리고 오고.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자식이 학교 다니고 들어오고 나가고 오는데 해코자 할까봐 겁을 먹는 거예요.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은 다른 건 겁이 하나도 안 납니다. 내 자식한테 해를 끼칠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도 저는 그런 내색은 안 했죠. 내색할 필요도 없고. 그러더니 그 다음날 오더니 자기 모가지 내놓고 계산을 뽑아보니까 10억이라는 거예요. 여보 10억이면 난 죽어. 날 살려달라. 난 죽어도 여기서 죽지 안 간다. 그러고 있으니까 이틀 뒤에 자기가 사표낼 각오로 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주장은 이겁니다. 뭐냐면 내 주장은 난 정당하게 세금을 내겠다 이거야. 그러나 법이 틀린 건 난 이해를 못하겠다 이거야. 내가 10% 마진인데 세금을 50% 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잘못된 법이다. 잘못된 법은 고쳐서 만들어줘야지 그대로 적용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난 그러고 얘기하면 세무서에 있는 사람은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그거는 국회에 가서 말씀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우린 정해진 법에 따라 집행할 뿐이지 그렇게 잘못된 거는 국회 가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못한다고 그러고선 거기에 열흘째 되는 날 보자고 그러더니 자기가 최하로 자기 모가지 내놓고 했는데 2천만 원이 나오더라 이거야. 이거는 내달라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그것도 주고 더 줘봐. 그랬더니 이제는 더 이상 못한대. 네 마음대로 그래 이제는. 자기 모가지 내놓고 했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집으로 내려왔어요. 내려왔더니 한 달 만에 1,000만 원 세금이 나오더라고요. 20억이 1,000만 원이면 성공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일찍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물고 늘어지세요. 그러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물어봤어요. 왜 깎아줬냐 그랬더니 당신이 정말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해줬다는 거예요. 모가지 내걸고. 그러더니 한 석 달 있으니까 미국으로 그 국세청에서 미국으로 2년 동안 보내는 게 있어요. 거기 가서 배워가지고 오라고. 글로 가더라고요. 내가 갈 때 차비엇이라고 1,000만 원을 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걸 영원히 잊질 못해요. 그러더니 2년 뒤에 인천 세무서장으로 왔어. 이 친구가. 그러더니 국세청으로 또 가더라고요. 거기서 뺑뺑 돌더라고요. 제가 사업하면서는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정말 모든 거를 일찍 포기하면은 너무 큰 거를 잃는 데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세무조사가 그렇게 맨날 나오니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뭔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귀금속 부처는 귀금속 조합장을 제가 1367대를 했어요. 근데 특별소비세 이 조사를 수원에서 했다, 뭐 평택에서 했다, 안양에서 했다 이런 얘기가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경기 도지부를 설립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경기 도지부를 설립해서 초대 회장이 됐습니다. 초대 회장을 하면서 보석 세팅하는 도지부도 만들고 유색 보석을 만드는 공장도 조합을 설립시켜 놓고 이걸 전부 다 엮었어요. 우리 어깨는. 그래가지고 회의할 때는 같은 자리에서 같이 회의를 하게끔 주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던 차에 85년도에 부천 제시회장을 하라고 해서 부천 제시회장을 맡았습니다. 맡다 보니까는 대만 역행제시와의 자매결혼을 맺으라고 얘기를 해서 자매결혼을 맺으러 대만을 갔다가 오는 끝에 홍콩을 들렀더니 여기서 보석 도매상 얻은 사람이 홍콩에 도매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재주도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보석 연마하는 공장은 3년 안에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게 왜 망하느냐? 인건비가 너무 비싸서 망한다 이거예요. 중국의 흑룡강성 목단강 시장이 자기 지역에다 공장을 내게 되면 공장을 무료로 주겠다고 제안을 하는데도 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랬는데 그때 마침 우리 친구가 전화 연락이 왔어요. 나 내일이면 우리 친구가 어떤 친구가 내일이면 부도 나는데 그 뭐 기계도 다 잡아먹고 공장도 다 잡혀먹었는데 걔 도망갈 돈 만들려고 보석 깎는 기계 100대를 5천만 원에 팔려고 하는데 너 살래? 그러고 전화가 왔어요. 그러길래 그래 내가 사는데 은행에 잡혀먹었다는 얘기는 나한테 하지 마라. 작물을 산 거가 되지 않습니까? 잡혀먹었다는 얘기는 하지 말고 공장을 그만둘 거니까 5천만 원에 인수 맡아라. 그러고 전화를 하라고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하지 말라니까 안 했겠죠. 내일 그만둘 거니까 공장 기계를 인수 맡으라고. 5천만 원에 보석 깎는 기계 100대를 갖다가 창고에 딱 쟁여놓고 홍콩에 있는 우리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야, 네 얘기대로 3년 안짝에 다 망한다 그러더니 정말 망해서 내 기계 100대를 사놨는데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중국으로 들어가자 이거야. 그래서 여기 사장 겸 공장장 하는 애를 홍콩에 보석 파는데 직원으로 내 글로 연결을 시켜줬어요. 왜? 써먹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흑룡강성 목단강 시에 가서 공장을 차렸어요. 차리다 보니까 2만 5천 원 봉급을 주게 되면 하이클래스 대학 졸업 맡은 학생들을 쓸 수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럼 500명을 써야 되는데 경찰서장은 7만 원, 노무자는 2만 5천 원. 시간이 없어서 내가 빨리빨리 건너갈게요. 1년 동안은 불량투성이었어요. 1년 뒤에는 정말 참 성과금으로 일 처리하니까 잘하더라고요. 우리가 루비, 중국 비치, 또 사파이아, 이거는 버마에서 나와요, 보석이. 거기서 물건을 가져오게 되면 유통이 빠르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앉아서 수입하려고 그러면 한 달, 두 달이 걸리지만은 거기는 하루만 가져와요. 그러다 보니까 보석 공장을 해가지고 재미를 좀 톡톡히 봤어요. 그러다가 어떤 사업이든지 중국하고 우리하고 수교가 93년도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10개씩 공장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있다가는 본전도 못 찾겠어. 그래가지고 중국의 은행에 기계 100대 가지고 간 거 한 대에 5천만 원씩 100대 50억을 25억을 중국 은행에서 융자를 받고 그리고 공장장한테 목동 아파트 하나 받고 반포 아파트 하나 받고 넘겨주고 전 빠졌어요. 그게 94년도예요. 그러니까 수교하고 나서 공장이 하도 많이 밀려 들어오니까 그 당시에는 하루에 한 달에 1억을 버는 호경기였었는데 여기서는 봉급을 12억 줘야 되는데 중국에서는 1200만 원만 주면 되는 거예요. 봉급의 차이만 해도 10억이에요. 한 달 봉급에.
재미 좀 톡톡히 보다가 공장장한테 남겨주고 빠졌습니다. 근데 뭐 저 시간이 얼마 없어서 막 넘어갈게요. 여기 이거 다 못해요. 1999년도에 내가 일본에 놀러 갔더니 목걸이, 팔찌 이거를 요 팔찌 하나에 10만 원씩 받고 팔더라고요. 일본에서.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다 선전을 해줬어요. 방송국에서. 왜 선전해 줬는지 알아요? 축구선수, 야구선수, 골프선수가 공 치러 나가던 야구 때려나 나가던 전부 이걸 목에다가 오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다 천으로 옆에 돌려가지고. 그런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천으로 옆을 돌려가지고 야구선수든 축구선수든 전부 이걸 차고 다니니까 선전이 저절로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2000년도에 딱 들어오자마자 이 공장을 하나 차리자 하는 제안이 나한테 들어왔어요. 내가 아까 얘기한 거는 그 퀴빅 깎는 기계를 팔아먹으려고 50군데에다 얘기를 했는데도 다들 싫다고 얘기한 거 50번째 제가 그걸 산 겁니다. 그 얘기는 왜 하냐? 기회가 왔을 때 잡으려는 얘기예요. 기회가 와가지고 허라고 하는데도 그 기회를 놓치고 다른 데로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2000년도에 이 공장에 자기가 공장장으로 있었는데 한국에다 내자 이거야. 그래서 그러면 네 공장 했던데 네가 공장장으로 모든 물건 사입과 판매를 다 했나 한번 가서 보자. 왜? 여기 한국에 있을 때는 신용이 없던 친구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실제 그런 거를 내가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맞더라고요. 일본에서는 요 목걸이 하나, 요 팔찌 하나에 10만 원씩 받는 걸 나는 이걸 만들어가지고 목걸이하고 팔찌하고 몽땅 집어넣어서 10만 원을 받았어요. 하루에 5,000개에서 10,000개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돈 좀 버는 거 아닙니까? 이거 원가가 얼마인지 아시는 분 한번 얘기해 손들어 주세요. 얼마? 막 불러세요. 시간 없으니까. 1,500원 또 500원? 너무했죠 그거는. 예? 5,000원. 정확하게 맞췄어요. 지금 500원, 1,500원, 5,000원 말씀하신 분은 제가 여기 가져온 거 저건 단가가 더 높은 거예요. 이거 같은 게 아니야. 저거 좀 펴서 보여드려요. 저거 이따가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지금 저 세 가지를 제가 여기 가져왔었어요. 저 스탠더, 냄비, 건강 팔찌. 이거 세 가지를 가져왔는데 세 개가 다 소비자 가격이 10만 원이에요. 근데 생산 원가는 세 개가 다 틀린다는 얘기예요. 세 개가 다 틀려가지고 5,000원 생산 원가 되는 거 25,000원에 도매를 내면 중간 도매상이나 소매상에 마진이 많기 때문에 저걸 팔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저 스탠드, 뭐 삼성 스탠드라는 뭐 저거는 도매 원가가 6만 원이에요. 여기서 살려고 그러면 10만 원이래요. 그러면 도매상 2만 원 먹고 소매상 2만 원 먹으면 그 돈 남고서는 안 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가 대조를 하기 위해서 일단 일러드린 거고, 저 냄비는 지금 백화점에서 1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저거를. 원가 아시는 분. 근데 저거는 여기 하숙을 한다든지 자취를 한다는 사람이 얘기해 주셨으면 더 좋겠어요. 3만 원. 25,000원. 조금만 더 쓰지. 부엌에 한번 써봐요.
누가 4만 5, 저 냄비 필요해요? 예? 장가 들으셨어요? 예? 예, 4만 5천 원 정확하게 맞췄어요. 4만 5, 이따 갈 때 가져가세요. 아니, 저거 드리려고 가져온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소비자 가격이 10만 원인 경우라도 저거를 수입해서 국내 시장 유통 과정에 백화점에 넣어줬을 때 백화점에서 30% 마진 없으면 절대로 안 팔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50% 마진을 본다고 생각하면 돼요. 백화점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수입해서 남을 수 있는 계기가 있으면 수입하시라는 거예요. 원가의 차이점을 말씀드렸고, 저 스탠드를 또 얘기해야지. 그럼 스탠드 혼자 자취하시는 분, 제일 젊으신 분은 결혼했어요? 그럼 자취하세요? 자취하세요? 저거 원가가 얼마? 네, 얘기했는데 얼마로 알고 계세요? 스탠드. 3파장 스탠드. 6만 원. 6만 원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6만 원 맞췄으니까 가져가세요, 이따가. 여러분들 드리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왔어요. 왜냐하면 같은 10만 원짜리라도 요거에 문제 내서 주려고 그랬는데 제가 소사동에 땅을 우리 매형이 여관을 짓는다고 그래서 거길 갔어요. 갔더니 저 앞집은 23만 원에 저걸 내놓은 지 3년이 됐는데도 저게 안 팔린다 이거야. 그래서 딱 보니까 굉장히 싸요. 그러길래 내가 살 테니까 그 사람 병국 아버지 좀 불러달라고. 그랬더니 그 앞으로 지나가더라고요. 지나가길래 내가 불러서 저거 23만 원에 내놓으셨죠? 그랬더니 저거 내놓을 땐 23만 원인데 3년 전에 내놓은 가격이고 지금 현재는 35만 원을 달라 이거야.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35만 원에 101평을 계약을 했어요. 그랬다가 우리 아버지한테 아주 되게 혼났어요. 23만 원에도 안 팔리던 땅을 35만 원을 주고 계약하는 놈이 세상 천지 어디 있냐 이거야. 그러나 저는 그걸 보는 안목이 달랐어요. 부천 시내 시세를 보니까 그거 뭐 150만 원은 줘야 될 땅인데 35만 원이라니까 굉장히 싸서 저기 했거든요. 건강팔찌가 남아있으니까 이번에 건강팔찌를 드리겠어요. 제가 그 땅을 딱 3개월 돼서 얼마에 팔았겠어요? 막 불러봐요 그냥. 100만 원. 조금 더 올려봐요. 120만 130만 원에 그걸 팔았어요. 이따 건강팔찌 하나 가져가세요. 부모님 드리면은 건강팔찌 절이고 쑤시고 결리고 혈액순환용이에요. 저게. 그래서 누구나가 써도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130만 원에 그걸 팔아가지고 101평이니까 1억 3천 130만 원을 은행에 딱 넣어놨는데 작년에 150만 원 달래던 300평짜리가 있어요. 근데 그걸 또 사라고 왔어. 그러길래 그래 그때 내가 50만 원 봤어요. 150만 원 달래는 거. 여보 50만 원이면 사지 그게 뭐 더 가. 그래서 부동산에는 임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0만 원이면 사겠다 그랬더니 저거 미친놈 별짓을 다 한다고 그러고 갔어요. 1년 딱 있다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저걸 3남매 공동명의를 했는데 싸우고 난리가 났다 이거야. 큰 누나가 내일이면 부도가 난다 이거야. 싸게 사라 이거야. 50만 원. 그랬더니 50만 원은 안 되고 55만 원을 내라 이거야. 그래서 그거를 단 일시불 오늘 계약금 절반 내일 끝전을 치러라 이거야. 그럼 뭐 난 은행 그 땅 파는 돈 은행에 넣어놓은 거 있겠다. 뭐 금대를 빼면 될 거고. 예. 그래가지고 일시불로 55만 원을 주고 300평을 샀어요.
사가지고 말뚝을 딱 박으려고 나갔더니 그 옆에 부동산이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사장님이 사셨어요? 그러길래 그렇다고 그랬더니 200만 원 주게 팔려는 거예요. 그러길래 내가 여보 그렇게 많이 주면 안 팔아. 그러고 내가 지하 1층 지상 3층을 건물을 지어 올려버렸어요. 지금 현재까지 집세 잘 받아먹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부천 장례 예식장 허가를 내주기 시작했어요. 1995년도부터. 제가 일본이나 미국에 갔을 때는 장례 예식장은 깡패들의 독점 사업이에요. 깡패들의 독점 사업인데 여기서 내준다니 얼마나 반갑고 좋아요. 그래서 그거를 땅을 사가지고 부천 장례 예식장 허가를 득하려고 냈더니 동네 아파트 주민들이 맨날 대물을 오는 거야. 그래서 3년 걸렸어요. 그 해결하는 방법은 나한테 물어보면 그런 거는 100% 해결 싹 해줘요. 한 번 경험이 있으니까. 뭐 이것까지 얘기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부천 장례 예식장을 하다 보니까 돈 벌려면 장례 사업을 해요. 그거 모양 마진 좋은 건 절대로 없어요. 마진이 보통 10배에서 100배야. 그래서 그렇다는 거 꼭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 상조에 있죠? 그런 업종 계세요? 말 잘못했다면 맞아 죽으니까. 상조회에 가입을 보통들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직방 장례 입장 가서 시험을 보세요. 그러면은 그거보다 몇 배 더 싸게 장사를 치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리를 건너면 건널수록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걸 꼭 명심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공하시려면은 지금 현재는요 2000년도까지는 정말 참 노력만 하면 됐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만 하면 뭐든지 부를 잡을 수가 있었어요. 2000년 이후에는 노력해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노력하지 마세요. 내 업종에 10년 이상 종사를 하고 10년을 종사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전부 박사가 돼요. 그 분야에. 그때서부터 연구하세요. 연구해서 새로운 걸 창출해내야 여러분들은 성공할 수 있어요. 남이 아까 건강팔찌 이거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로 이것도 10년 이상 절대로 한 거야. 2000년도에 제가 이 공장을 설립해서 운영하다가 2007년도 돼서 집어쳤어요. 넘겨줬어요, 공장장한테. 왜? 더 이상 가면 그건 사양길에 전부 다가. 새로운 거 아무리 좋은 걸 개발해도 10년 이상 가지 않는다는 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는 돈 벌려면 연구 개발을 하지 않고 그냥 남 하는 거 따라서 해서는 그냥 겨우 밥 먹는 걸로 끝이지 더 이상 진전이 없다는 거 그걸 아셔야 돼요. 아까 삼파장 스탠드 그것도요. 내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기 부속이 몇 가지가 납품을 몇 군데를 해가지고 받아서 줘 맞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삼성 스탠드라고 삼성에서 이걸 국내 제일 큰 메이커라고 그래야 돼. 제일 좋은 메이커고. 그러니까 마진이 박리담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돈 못 벌어요. 연구 개발하세요. 그리고 남 안 하는 거 꼭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돈을 보시면은 큰 빌딩을 살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큰 빌딩 살려고 생각하면 그 안에 돈 다 없어져요. 여러분들 수중에
1억 있으면은 은행에 융자 1억 얻어가는 2억짜리 박스 매장. 그것도 단 1층. 권리금 붙은 거. 이러한 매장을 사서 세 받아가면서 원금을 꺼 나가야 내 건물이 돼요. 그래서 이 큰 건물을 살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큰 건물에 요 조그만 박스 매장 있죠. 1층에. 2층, 3층은 절대로 공실이 생겨서 안 돼요. 1층을 꼭 선호하세요.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나보다 10년 위의 사람을 친구로 만들려는 얘기예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을 친구로 만들지 말고 소주 한 잔을 얻으라도 내 친구들은 다 죽고 없어요. 늙어서. 저는 나보다 10년 위의 친구들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사업이든 어드바이스를 많이 받았어요. 형 오면 해결 안 되는 게 없어요. 내가 형이 되면은 내가 도와줘야 돼. 나보다 10년 위의 사람하고 꼭 친구를 만들어서 행하도록 하세요. 그거는 10년 위의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시 있죠? 제시에 이렇게 들게 되면 전부 지도자고 사업체의 장이에요. 나 분야 아닌 다른 타 분야에도 전부 알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다른 분야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나이 먹은 사람이 장으로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옴으로써 사업에 어드바이스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업을 하시려면 나보다 10년 후에 형과 친구가 돼서 같은 연배끼리 소주 마시는 일을 갖지 마세요. 기왕이면 전화 걸어서 형님 오래간만입니다. 오늘 소주 한잔하러 내려오시죠. 그래가지고 대화를 나누면은 배울 점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0년 위의 친구를 꼭 사귀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나 또 우스운 얘기를 해드릴게요. 내 제시 오면서 온양에 제가 별장을 하나 사야 되겠다 해가지고 온양 무산에 별장을 하나 사려고 딱 했더니 토지거래 허가를 맡으라고 그래요. 토지거래 허가를 집어넣었더니 빠꾸가 됐어. 내가 거기 아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 그래서 온양 제시회장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야, 내 이거 살려고 그러는데 토지거래 허가를 맡아야 되는데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 그러더니 그 다음날 났더라고요. 그래서 모산의 배방면에 그걸 샀더니 몇 년이 있으니까 바로 뒤에다가 삼성 반도체에서 뒤에 산을 사가지고 허리를 딱 끊어냈더라고요. 그리고 공장을 지어놨더라고. 그럼 난 땅을 10,000원에 주고 샀는데 몇 년이 있으니까 100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부 운이야. 한 번은 우리 친구가 날들어 논현동에 땅을 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거리의 땅인데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2,000평이야. 이거 사라고 그래서 그러라고 그랬더니 나는 너를 소개했으니까 요만큼은 A, G가 오고 코너, 사거리 코너. 너는 내 소개받았으니까 이 뒤에 거를 해라 이거야. 기분은 좀 나빴지만은 주위 시세를 보니까는 그걸 해도 싸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그만두래 날들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거를 맡았어요. 맡고 10년이 딱 지나니까 내 땅이 110평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게 길로 다 나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110평이 잘려 들어가면서 코너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억지로 살려고 한다 해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최선의 노력을 하면
그걸로 좋은 거예요. 나머지는 하늘에서 내줘야 되는 거지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되는 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친구가 굉장히 똑똑한 친구인데 동네방네 다 알아보고 했지만은 결국은 나한테 진 거예요.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제가 부천에 부천 중학교 또 송내 고등학교 부인 중학교 운영위원장을 했습니다. 돈을 벌면 값어치 있게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 군데 내 이름이 최장혁이에요. 최장혁 장학회 해가지고 장학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라고 그러니까 돈 버는 사업인 줄 아는데 돈을 쓰는 사업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간단하게 또 우리 아들 얘기를 할게요. 우리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할게요. 우리 아들이 5살 때 길거리에서 박포 장기를 뜨는 걸 보고 훈술 뜨더라고요. 그러길래 천재 났구나. 그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국민학교 4학년 때 부천에서 남산에 있는 리라 초등학교로 운전수 하나 딱 붙여가지고 통학을 시켰어요. 초등학교 때서부터. 그랬더니 중학교는 이제 여의도로 가더라고요. 왜? 여의도로 내가 이사를 갔죠. 글로 보내려고. 자식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내가 많이 못 배웠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가르치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큰 녀석, 둘째 녀석, 셋째 녀석, 여의도 여자 고등학교, 여의도 고등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다 공부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큰 녀석이 재수를 하니까 첫째, 둘째, 셋째도 다 재수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쪽집게 가열에 있는 거 있죠? 압구정동에. 한 달에 1,000만 원씩 들여서 가열을 시켰어요. 좋은 대학 좀 보내려고요. 원서 접수할 때가 딱 됐어, 이제. 원서 접수를 딱 하려고 보니까는 큰 녀석은 3시간에서 4시간을 달려야 원서 접수할 수 있는 학교를 가더라고요. 원서 접수로 하루에 3, 4시간을 달려야 거기다 원서를 접수해요. 둘째 녀석은 원서 접수하러 다니는데 비행기를 타고 다녀야 돼. 이거는 강릉대학, 제주대학, 목포대학 이러니까 난 그 전에 공부 잘해서 무슨 교수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둘째 녀석은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원서 접수를 해야 돼. 그래서 말을 물 먹으라고 물가에는 데려다 줄 수는 있어도 물을 대신 먹어줄 수는 없구나. 그러고 모든 걸 포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공부 안 하던 녀석들이 대학 졸업 맞고 사업은 또 기가 막히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공부하는 머리 따로 있고 사업하는 머리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친구들 미국에 유학 보낸 친구들 많아요. 100명을 유학을 보냈으면 100명 다 실패했어요. 내가 아는 친구들은. 그 중에 성공한 친구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여기서 대학 못 가가지고 도피하다시피 미국 가서 공부하려는 공부가 제대로 됩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자식 낳아서 미국 유학도 보내야 되고 여러 가지를 다 행하셔야 되겠지만은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 공부의 길을 열어주는 거지. 공부를 죽어도 오기 싫은 사람한테 공부의 길을 열어줘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
그거를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제가 저한테 질문을 나보다 10년 후에 유능한 지도자를 친구로 사귀라 하는 얘기는 나한테 필요한 정보와 내가 나아갈 어드바이스라든지 모든 부분에 배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일반 대화 속에 많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나하고 똑같은 동료하고 소주 한 잔을 먹으면서 대화의 그 폭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얘기예요. 배울 게 없어요. 저는 내 친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친구하고 얘기를 나누면 애기 같은 걸 사회생활을 안 해서 애기 같으니까는 내 또래 친구하고는 대화가 맞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가 10년 후에 친구를 사귀다 보니까 다 죽을 거 없어 이제. 그래서 예. 정말 저기 단도직 입장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향후 3년 이내에 부동산 투자할 만한 곳이 있으면 한번 알려주세요. 참 좋으신 말씀이에요. 정말 좋으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저 강원도 산골짜기를 가도 지금 현재 쓸만하다 그러면 한 30만 원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충청남도 여러분들이 돈이 있다면은 여윳돈, 부동산은 빚을 얻어서는 절대로 오지 마세요. 여윳돈이 생긴다면은 충청도 쪽에 당진이나 당진 땅값은 2, 30만 원이에요. 그러나 다리 하나 딱 건너서 서평택은 3, 400만 원이에요. 다리 하나 딱 건너는데. 그러니까 충청도하고 경기도하고는 10배 이상의 차이가 생겨요. 그래서 경기 쪽에는 그린벨트가 있지만은 충청남도 쪽에는 그린벨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이고 뭐고 이런 걸 사도 살 때는 그냥 사지 말아요. 경매권으로 이렇게 나온 걸 뒤져버려가지고 경매권은 현 시세 2분의 1이 싸요. 싼 게 정도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30만 원 간다 그러면 경매로는 10만 원에서 15만 원에 나와요. 그게. 3번 이상 유찰된 거. 왜냐하면 바로 사면 안 되고 3번 이상 유찰된 거 사면은 그거는 괜찮아요. 전 경매도 잘해요. 근데 경매를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딱 하나 있어요. 경매를 할 때는 소송 계류 중인 거, 재판 중인 거. 요번에는 A가 이기고 다음번엔 B가 이기고 그래가지고 대법원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게 경매 문건에 안 나와요. 재판 기록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하나 조심하면 싸게 살 수 있어요. 그거는 법원에 가서 띄워보면 대본에 나와요. 당진 말고 추천할 그런데 지금 내가 얘기 드린 거는 10년 뒤를 내다보고서는 당진이 좋아요. 당진, 서산, 충청도 쪽은 전부 야산이에요. 산고가 높질 않고 야산이기 때문에 공장을 지으려면은 당진 쪽에다 야산을 사놓으시면은 경매권으로 그래 놓으면 거저 얻었다가 사업하실 때 공장을 지세요. 그러면 아주 기가 막힌데. 여기 다음 수업이나 시험 있는 분은 지금 일어나시고요. 대부분은 없으셔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 예. 예. 제가 2달 뒤에 결혼하는데 예. 결혼예를 그것도 참 좋은 질문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30년, 40년 전에는 결혼을 하려면 세트를 4세트 내지 5세트를 했어요. 루비 세트, 비추 세트, 진주 세트, 금 세트, 다이아 세트. 이렇게 5가지를 했는데 이거 전부 다 돈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손님이 사실 때는 돈을 주고 사지만은 나중에는 그게 값어치가 없는 게 돼요. 값어치 있는 거는 다이아몬드하고 순금이에요.
나머지 유색 보석이라고 그래. 그거는 유색 보석은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권하고 싶다면은 딴 거 하나도 하지 말아요. 능력이 되거든. 다이아 부스가 능력이 되면 1카라트 큰 걸로 해주고 능력이 안 되면 3부짜리 하나 해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다이아 반지 하나만 딱 끼세요. 그리고 시계도요. 기념이 될 수 있는 시계를 사세요. 제가 여기에는 시계 수리를 기절할 때까지 받으라고 그랬어요. 시계 수리. 옛날에는 시계 수리를 많이 했어요. 10사람이면 10사람 다 시계 수리를 해서 썼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 전자시계가 아니고 기계시계. 그래서 이렇게 댐프가 이렇게 움직여서 가는 시계였더랬어요. 그러면은 이게 떨어지면은 댄싱이라고 이 심보가 부러져요. 그래서 가져오면은 제일 첫째 댄싱 갈라고 그러죠. 댄싱 갈고 나면 분해 소지하라고 그래, 제가. 이거 다 뜯었으니까 분해 소지하라고. 그러면 댄싱만 갈아도 갈 수 있는 시계를 분해 소지하라고 그러면 열이면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선도 아무 소리 안 하면은 모지방이 지저분하니까 모지방 재생을 하라고 그래요. 왜? 10년 이상 썼으니까 지저분하지. 대신 그것도 시계가 롤렉스 정도 고급 시계가 들어왔을 때 그러면 모지방 재생을 하자 그러면 그러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랬는데도 액수를 얘기했는데도 기절을 안 해. 그러면은 케이스를 시하게 오라고 그럽니다. 케이스를 시하게 오면은 새 거가 되는데 요것만 시하게를 안 하니까 지저분하다 이거야. 요거까지 시하게를 합시다. 그래가지고 10만원, 20만원 거뜬히 받아내는 경우가 없지 않아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건수 올라갈 적마다 돈을 보니까. 예. 그럼 아직까지 부채 쪽에 동양백화점에서 주로 활동하신 거지? 저는 귀금속 계통에는 여러분들 결혼하시든지 필요한 거 있으면 나중에라도 연락하면 도매로 사드릴게요. 왜냐하면 동양백화점이 귀금속 백화점인데 귀금속이 호경기가 70년도서부터 2000년까지입니다. 2000년이 지나서 지금 현재는 그 세금 계산서 안 끊으면 갖다 고발하면 여러분도 300만 원씩 받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다이아 반지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1카라트를 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500만 원이 넘으면 특별소비세가 붙어요. 그거는. 또 500만 원이 넘으면 금에도 붙어요. 보석에도 붙고. 부가가치세 세금 계산서 안 끊으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는 옛날 10% 남기던 그 마진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10% 이상을 남겼다가는 금이라는 게 뭡니까? 현금 대용으로 쓰기 때문에 금을 사놓는 거예요.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귀금속은 사양길로 가고 있고 앞으로도 전망이 밝지는 않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예, 부천에 그쪽에 계시면 나중에 만날 수 있을지. 사업할 거 가지고 오시면 제가 식사 대접까지 다 해가면서 자문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뭐냐면 오늘도 여기 나오면서 전 이렇게 요번에도 선물 드리신 거 차등화를 드리기 위해서요. 뭐냐면 같은 10만 원씩 파는 건데 어느 건 도매가 2만 5천 원이고 어느 건 도매가 4만 5천 원이고 어느 건 도매가 6만 원이에요. 6만 원짜리 100날 해봐야 그건 반번 먹고 살아요. 그래서 10년 동안 내 분야에 열심히 노력하고 그 뒤에 연구 개발을 하려는 거예요.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주 목적은 10년 이후에 연구 개발을 해서 내 사업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 생활 20년 하다가
내 사업으로 나오면은 세상 물정을 몰라서 어려움을 겪어요. 그렇기 때문에 10년 정도 직장 생활 하시다 연구 개발해서 사업을 하세요. 직장 생활 20년이 아니라 30년. 30년을 같은 직종에 생활만 하다가 사회에 나오면 사회와 직장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하기에 좀 어려움을 겪어요. 특히 군인, 교수, 선생님, 또 직장인, 공무원, 이 분들은 30년을 다니시고 정년 퇴임해서 내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백전백패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 굳은 땅도 두드려 가면서 건너가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면 또 뭐 자꾸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예, 무궁무진하니까 많이 물어보세요. 운도 뭐 따라야지 돈 버신다고 하셨는데 그럼요. 근데 어느 정도 바탕이 있으시니까 그런 공격적인 걸 해도 운도 많이 따는 거 아닙니까? 제 생각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씀이에요. 제가 군대 제대하고 나서 무일푼 해드렸어요. 군대에서 대대장한테 쌀 판 돈은 다 갖다 주고 나는 된장, 고추장 판 돈을 꼽을 쳐 넣었죠. 그거 가지고 나와서 금빵을 냈어요. 저도 무일푼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옛날에는 그 무일푼으로 시작을 했어도 됐어요. 2000년도가 지나서는 언덕이 없으면 비빌 데가 없다고 안 돼요. 2000년도가 넘어서는 맨손으로 성공한다는 건 글쎄요, 벼락을 맞는 확률이나 같다고 칠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토대를 쌓으려고 그러면 10년 봉급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상대 부모 잘 만난 사람과 잘못 만난 사람은 사회 진출이 10년 늦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부심을 가지세요. 내가 버는 돈 가지고 행하는 거는 실패를 안 합니다. 부모가 자금을 대준 돈 가지고는 그거는 성공 확률이 한 30% 될까 50% 될까 확률이 낮아요. 그래서 열심히 보셔가지고 내 위치에 맞는 사업을 전개하시면은 그건 100% 성공이에요. 한 예로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시간 날 때 우리 어머니가 밥상을 하나 주시더라고. 그랬는데 몇 년 쓰니까 이게 모서리가 나가고 덜컥덜컥 해져요. 그래서 갖다 버렸어요. 근데 내가 밥상을 하나 샀어요. 몇 년 쓰니까 덜컥덜컥해. 요거 못을 다 박아가지고 정말 참 애끼고 사랑스럽게 손질을 해가면서 쓴다는 얘기예요. 같은 밥상 하나를 가지고도 부모가 그냥 준 거와 내가 노력해서 모은 거와는 차이가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10년 동안 노력하시면 가는 길은 늦었다 할지라도 10년 뒤에는 더 빠른 길로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하나 질문해도 되나요? 네. 혹시 시간이 안 되시는 분은 일어나시고요. 아까 그 부천 장례식장의 주민 반대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간단히 소개. 그거 한번 얘기 드릴까요? 제가 부천 장례 예식장을 땅을 650평을 사가지고 그걸 짓는데 주민이 와서 여기 입구에 와서 눕는 거예요. 이거 지으면 우리 집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 이거예요. 바로 앞에가 아파트니까. 그래서 저 비디오 있죠? 그거 가지고 촬영을 해요. 데모오는 걸. 데모오는 걸 촬영을 해서 소송을 제기해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 그거는 거기에 주동자 3사람만 딱 거는 거예요. 다 거는 게 아니고 3사람 집에 딱지를 딱 붙여놓으니까 나만 빼주셔. 절대로 데모 안 할 테니까.
왜? 자기 아파트가 날아가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두 번 다시 데모 안 할 테니까 자기만 빼달라는 거야. 세 사람 다가. 그래서 조건을 걸었어요. 여기에서 또 데모를 할 경우에는 그때는 법대로 모든 걸 집행할 테니까 데모를 하는 것도 좋다. 그러나 너희 아파트 앞에서 해라. 여기까지 오지 말고. 여기까지 와서 교통에 방해를 주고 정문에서 누워서 차량을 못 다니게 할 경우에는 당신도 마찬가지로 전과 후 몽땅 한 대 집행을 하겠다. 그러고 으름장을 놨더니 싹 없어지는 거 있죠. 길 건너에서 깽가리만 쳐. 뛰어 들어오질 못하고. 왜? 직접적으로 자기의 손해가 나니까. 또 질문 있으세요? 기회입니다. 배우세요. 근데요, 여러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학교에서 지금 현재까지 배운 과정은 정말 최고의 학부로서 정말 최고의 학문과 지식을 쌓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이 사회에 나가게 되면 이제 온실 안에서 온실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모진 세파와 싸워야 돼요. 그 아까도 말씀드린 거 한 가지로 하나 더하기 하나는 꼭 둘이 아니라는 거. 둘도 될 수 있고 열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기초적인 실력을 갖춘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 토대 위에서 활용을 해요. 그러면 훌륭한 결과를 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혹 내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문의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전화를 주세요. 전화번호 남길 테니까요. 그래가지고 저는 부천중학교 또 송내 고등학교 부인 중학교 여기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고충 상담 센터를 내가 개설했습니다. 학생들의 고충이 있는 건 내가 다 들어준다 이거예요. 어떤 학생은 임신 3개월이라고 오는 학생도 있고 어느 학생들은 어머니 아버지가 돈을 안 줘서 집 나가버린다는 학생도 있고 돈 없다는 학생은 돈 주고 배에다가 임신 3개월 됐으면 연락해서 수술해주고 저 좋은 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고충 상담 센터를 운영했다는 거예요. 대신 그 학생이 무슨 얘기를 하든 전부 비밀에 붙여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그 장학회를 만들어서 그 장학생들 이렇게 장학생은 공부 잘하는 사람 전 안 줘요. 어렵고 공부 잘하는 사람 두 가지를 겸비해 주는 거예요. 학교에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려우면서 도시락도 못 사가지고 오면서 실력이 우수한 학생 선발 대상이 또 묻고 예. 앞으로의 목표나 앞으로 하실 계획 같은 거 있습니까? 이래요. 사람이 사업은 60 전까지예요. 사업이 60 전까지 했다가 60이 넘으면은 이제 2세를 양성시켜야 돼요. 다음 지도자를. 내가 죽을 때까지 쥐고 있는다 해서 그게 현명한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다면 아들이든 공장장이든 그 회사를 운영해 나갈 2세를 만들어서 자기는 뒤에서 어드바이스만 해주고 조언만 해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돼야지. 손가락질로 모든 걸 처리해야지. 업무적으로 처리하려고 생각하면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나이가 60이 넘어서는 제2의 지도자를 양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요. 그래서 저는 모든 일에서 손을 띄고 있는 중에 단체든 친목회든 또 대인관계든
될 수 있는 한 매년 하나 둘씩 전부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질문에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기 더 이상의 질문은 이제 또 부천에 한번 오셔가지고 아니, 부천 오시면 동양백화점 소주 한 잔 대접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래요. 저는 지금 이거를 제 나름대로 혼자 연습을 해봤어요. 5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지금 가쟁이는 전부 치고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가서 공장한 거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3시간 해도 부족해요. 왜? 그 절차고 모든 게 굉장히 힘들어요. 또, 이 목걸이 이거 공장한 것도 내가 일본까지 직접 가서 공장 견학하고 모든 걸 다 했기 때문에 이거 하나 가지고 5시간을 해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줄이고 하다 보니까는 말에 그냥 요점만 이렇게 쭉쭉쭉쭉 밀고 나오다 보니까는 좀 조금 덜 이해하셨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좋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돈 버는 방법을 일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꼭 필요하신 분, 요거 마저 가지고 가시지. 탔어요, 안 탔어요? 예, 요거 가지고 가세요. 용감한 사람이 받을 거예요. 기회를 잘. 예. 사장님 저 한 가지만 지금 네. 혹시 저술 계획 있으시면은 네. 저 학교에도 좀 홍보 좀 해주세요. 예, 예. 학교에 홍보를 예, 저술 이제 책. 어느 학교? 아주대? 예, 예, 여기 알려달라고요? 예, 예. 물론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 네, 이제 질문 없으시죠? 예, 도움이 되셨습니까? 예, 제가 우리 학장님이 이렇게 얘기할 때 저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걸 나가서 내 속에 있는 얘기를 다 드리는 게 옳으냐, 아니면은 그냥 안 하는 게 옳으냐. 저는 지금 내가 지나온 이 과정이 하나의 토대가 돼서 하나의 밑거름이 된다면은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진지하게 잘 받아주시고 또 대화도 많이 나누시고 하니까 나름대로 흐뭇한 마음을 가슴에 안고 돌아갈 수 있는 기쁨을 가졌습니다. 예, 장시간 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잠깐 앉아 계시면 오늘 혹시 시간이 한 5분만 제가 좀 쓰고 싶은데요. 오늘 그 특강을 정말 잘 보셨다고 생각이 들고 여기까지 제가 들으면서 우리 공학대학원의 그 교육 목표와 비전이 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현장 문제 해결 능력과 연구 능력을 가진 리더급 공학 석사를 양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명시가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 최정혁 사장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딱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연구 개발하라고 많이 말씀하셨죠. 그냥 열심히만 해갖고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딱 우리 공학대학원이 추구하는 연구 능력을 가진 리더급 공학 석사를 기른다라는 우리의 비전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제가 1학기 때 지도교수를 막 이렇게 하고 계획서를 발표하라고 그렇게 난리치는 이유가 연구개발 능력을 가진 분들이 돼야만 블루오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사양길에 접어드는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해봐야 힘만 들고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성공하신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다 소위 말해서 블루오션이죠. 새로운 개념으로 또 외국의 새로운 그 아이디어나 이런 걸 가지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히트를 치시는 거죠. 사업을 할 때는 그런 게 필요한 거잖아요. 레드오션, 경쟁이 이미 치열한 데는 들어가 봐야 되지도 않고 고생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그 감명을 받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진정성입니다. 아까 그 세무 제1과장님을 설득한 과정에서 저는 그것이 그냥 떼써서 된 게 아니다. 저는 그 뒤에 뭐를 보느냐면 진정성이라는 걸 보는 거거든요. 진정성. 사람의 가장 속에 있는 나 죽는다. 그래서
가장 진정한 모습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은 감동이 됐고 또 그 다음에 그것이 뭐로 나타나느냐면 그분에게 어려울 때 보답을 한다는 거로 그것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것이 또 선순환이 되는 것이고 그런 데서 저는 그런 진정성이라는 것의 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최 사장님이 이렇게 성공한 그 사업가로서 서시지 않았는가. 일찍 포기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앞으로 사업을 할 때는 제조, 우리가 지금 다 공대니까 제조에만 신경 쓰기가 쉽지 않습니까? 새로운 기술이 있으면 이 제품은 대박이 날 것이다. 그게 아니라 판매 유통 단계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유통 구조, 마진 구조 등등 말씀이죠. 그 다음에 아까 새로운 그 계표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듣고서 저는 이것이 바로 뉴 비즈니스 모델이다. 우리가 창업이라는 과목도 들으셨죠? 비즈니스 모델. 그러니까 10명이 계를 하고 오해한테 어떻게 주는데 나는 15명이 하면서 순서가 어떻게 되면서 부담이 어떻게 되고 그 오해한테 주는 게 어떻게 달라지는 그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면서 고객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런 그 새로운 도전 정신과 창의력 그런 것들이 정말 빛이 났고 명칭을 차별화하는 것 이름을 짓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름 짓는 거. 동양백화점 많은 저도 도전과 또 배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희 공학대학원에서는요 우리 최정혁 사장님께 감사의 표시로 조그만 그 패를 하나 아니 그 증을 하나 만들었는데 여러분 계신 앞에서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소중한 것까지 다 만들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문안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특별 강사 임명장 성명 최정혁 동양백화점 대표 강의명 기업가 정신 엔트러프리너십 강의 과목 공학경영 특강일 2014년 6월 17일 귀하는 본교 공학대학원 석사과정 2014학년도 1학기 공통필수 공학경영 과목에서 특강을 통하여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도전정신과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돌파하는 기업가 정신을 원생들에게 심어주셨기에 이에 감사드리며 본 임명장을 드립니다. 2014년 6월 17일 아주대학교 공학대학원장 임석철.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최 선생님 혹시 다른 데서 이런 특강 전에 하셨나요? 전 처음에 그러면 오늘 하신 강의가 아까 이제 60 넘으시고 68세이신데 이제부터 후학을 기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대학에서의 특강에 그런 그 후학 기르는 그 패턴으로서 특강으로서는 이제 처음 하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사실은 이 첫 번째 특강을 들으신 또 영예를 누리시고요.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상이나 조언을 구하시려면은 이제 연락처는 제가 가지고 있겠지만은 부천에 이제 동양백화점에 계실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그 지혜와 그런 새로운 통찰력을 우리 최정혁 사장님을 통해서 받으시고 여러분 자신이 또 그 큰 사업가로서 또 돈뿐만 아니라 그것을 장학 사업을 통해서 후학들에게 이렇게 넉넉히 베푸시는 정말 모범적인 사업가로서 여러분도 크게 성공하시길 바라면서 이 특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